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은 자이언트 스텝의 최성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메타휴먼 기반의 버추얼 캐릭터 제작기인데요. 저희는 주로 광고 영상에서 VFX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주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리얼타임 콘텐츠나 XR 콘텐츠,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속한 개발본부에서는 주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극사실적인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버추얼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발표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캐릭터를 제작해 오면서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저는 개발자로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메타휴먼이 등장하고부터 저희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약간의 기술적인 내용을 보태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볍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휴먼들을 개발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메타휴먼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어떤 점에 변화가 생겼고 저희의 파이프라인에 어떻게 녹였는지 간단히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메타휴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과제들과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저희의 디지털 휴먼 제작에 관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엔 조금 힘들 수 있으나 꾸준히 연습하면 가능하다. 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맨 처음으로 공개했던 캐릭터 빈센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빈센트 프로젝트는 저희가 2019년에 공개를 했었고, 그보다 앞선 2018년이죠. 에픽게임즈에서 사이렌이라는 캐릭터를 공개하고 나서 그걸 보고 약간의 영감을 받아서 도전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빈센트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풀 3D 스캔 기반의 캐릭터고요. 피부의 질감이나 그리고 솜털, 치아까지 극사실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캐릭터입니다.
감사하게도 2019년에 에픽게임즈에서 저희 빈센트 프로젝트의 메가 그랜트를 수여해 주셔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언리얼 서밋에서 빈센트 대작을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요. 같은 해 이제 세계 최대의 그래픽스 학회인 시그라프에서 에픽게임즈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빈센트를 주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저희가 진행했던 전체 세션이 올라와 있으니 찾아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빈센트 이후로도 저희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을 제작해 왔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빈센트보다 앞서서 유니티 엔진을 기반으로 지아라는 버추얼 유튜버를 만들었었고요. 빈센트를 공개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걸그룹 에스파의 가상 멤버들인 아이 에스파 멤버들과 같은 세계관에 등장하는 나이비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의 예전 VR 게임이죠. 포커스 온 유의 주인공인 한유아를 저희가 리메이크해서 작년에 가수로 데뷔를 시켰고요. 올해는 네이버와 함께 만든 이솔이라는 캐릭터가 활동을 시작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코리와 브리라는 가상 셀럽 캐릭터가 인스타그램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현재 제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사각형으로 표시한 나이비스와 이솔 같은 경우는 메타휴먼을 기반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는 제가 아래에 있는 이솔 캐릭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솔이 대중에 처음 공개됐었던 데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설이라고 해, 이솔. 보시다시피 난 버추얼 휴먼.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는 뜻의 내 이름처럼 난 버추얼 휴먼으로서 내 목소리를 찾는 일을 하고 있어. 나답게 하는 것들 모두 좋은 취향을 갖고 싶거든.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해보는 중. 오늘 최초 공개하는 나의 취향은 바로 뷰티. 뷰티에 진짜 관심이 많아. 신상 나오면 꼭 다 써봐야 즉석이 풀리고, 그날 내 기분이나 TPO에 맞게 메이크업으로 변화주는 것도 진짜 좋아해. 요즘은 특히 베이스 메이크업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졌어. 버추얼 휴먼도 휴먼이라 피부가 생명이야. 정확히는 피부 톤이랑 메이크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장품에 데이터를 적용해. 마우스로 메이크업하는 셈? 그 데이터를 위해서 베이스, 아이, 블러쉬, 쉐딩, 립 전 세계 브랜드 다 써봤고. 네, 뒷부분은 저희가 광고라서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캐릭터인 이솔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요. 이솔은 저희가 네이버와 공동으로 제작한 메타휴먼 기반의 버추얼 휴먼 캐릭터입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들과 앞으로 보실 영상은 전부 언리얼 4.27 버전으로 시퀀서 렌더를 이용해서 렌더링된 영상들입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으로 이솔은 네이버 쇼핑나우에서 쇼호스트로 데뷔를 했고요. 화장품 브랜드인 나스와 그리고 완성차 업체인 벤츠와도 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벤츠의 경우에는 영상에 등장하는 차량도 저희가 언리얼로 제작을 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JTBC에서 방영했던 요페스타라는 예능에도 고정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솔 캐릭터가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빈센트와 크게 다른 점은 바로 메타휴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일 텐데요. 그러면 저희는 왜 메타휴먼을 시스템을 선택하고 메타휴먼으로 캐릭터를 제작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메타휴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21년 초에 미더 메타휴먼이라는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었고요. 동시에 언리얼 엔진에서 직접 돌려볼 수 있는 샘플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면서 엔진 개발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샘플 프로젝트를 통하면 누구나 손쉽게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기에서 직접 캐릭터를 돌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에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라는 클라우드 렌더링 기반의 서비스가 오픈을 했는데요. 단순히 메타휴먼 프로젝트를 엔진에서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나만의 메타휴먼을 커스터마이징하고 또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퀵셀 브릿지를 통해서 실제 엔진으로 다운받아서 돌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작업자 입장에서 정말 감사했던 게 메타휴먼을 단순히 엔진으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마야에서도 열어볼 수 있는 에셋으로도 익스포트가 가능해서 저희가 모델링과 리깅을 진행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올해 6월에는 언리얼 5에서 돌려볼 수 있는 메쉬 투 메타휴먼이라는 기능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어느 누구나 자신의 얼굴 메쉬를 가지고 있으면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리얼타임에서 동작하는 메타휴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에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메타휴먼 관련 기능들을 개발하고 또 공개하신다고 하셔서 전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언리얼 엔진에서 현재까지 제공하는 기능들이었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저희의 파이프라인에 도입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메타휴먼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휴먼은 비주얼적으로 퀄리티가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또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컨트롤 UI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메타휴먼의 표정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각 컨트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표정을 만드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하는 게 저희에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메타휴먼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메타휴먼을 구동하는 시스템이 이미 엔진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메타휴먼이 어떤 디지털 휴먼을 제작하는데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휴먼 제작 분야에서의 어떤 중심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에서 메타휴먼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제작 커뮤니티가 더 크게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는데요. 크리에이터에서 캐릭터를 만들면 캐릭터의 데이터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로드가 되고요. 우리는 퀵셀 브릿지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만든 캐릭터를 마야 에셋이나 언리얼 엔진 에셋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소를 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솔이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에 있는 샘플 캐릭터들과는 좀 결이 다르지 않나 라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들은 실제 사람들을 스캔해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형태를 띠고 실제 사람의 피부 질감을 가지고 또 실제 사람처럼 얼굴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이솔 같은 경우는 저희의 순수한 창작 캐릭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로 이솔과 같은 캐릭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솔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사람과 많이 다른 어떤 캐릭터에 가까운 외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부분은 크리에이터를 제외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크리에이터에서 메타휴먼 시스템을 가져다 저희가 마야에서 제작한 캐릭터에 입혀서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렌더링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메타휴먼의 전체적인 작동 시스템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저희의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메타휴먼의 핵심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이제 DNA와 링로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DNA라는 거는 모든 메타휴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파일입니다. 메타휴먼의 형태를 결정하는 어떤 모든 요소들과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마치 사람의 DNA가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처럼 메타휴먼의 DNA 파일은 각각 개체의 외형과 그리고 움직이는 방식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링로직 시스템은 이렇게 정의된 DNA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메타휴먼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퀵셀 브릿지에서 메타휴먼 데이터를 익스포트를 하시면 이 그림처럼 이제 메타휴먼의 마야 에셋과 함께 DNA 파일이 같이 추출이 되는데요. 마야 파일에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 모델과 뭐 리깅을 포함한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실질적으로 메타휴먼 시스템에 적용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DNA 파일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언리얼 엔진 경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링로직 플러그인의 소스 코드가 모두 담겨 있는데요. C++ 언어에 익숙하신 개발자분들이라면 소스 코드를 분석하셔서 이제 DNA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언리얼 엔진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이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 링로직 시스템에 대한 백서가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특히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리얼 링로직 백서를 보시면 메타휴먼 시스템의 구조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나오기 전부터 이제 R&D를 진행을 해서 이 문서가 나오고 나니까 이게 좀 더 빨리 공개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분석했던 내용 대부분이 백서에 담겨 있어서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벡서에서는 링로직의 작동 방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에 2D GUI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GUI 컨트롤들을 조작하면 내부적으로 이 컨트롤들이 익스프레션 단위로 쪼개지게 되고요. 이 익스프레션이 링로직 시스템의 입력 변수로 들어가게 돼서 출력 값으로 이제 캐릭터의 조인트 움직임이나 그리고 스킨 웨이트 그리고 블렌 쉐입 같은 실질적인 캐릭터의 외형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출력 값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는데요. 메타휴먼의 GUI 컨트롤은 총 168개의 컨트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값들을 이제 차원을 분리하고 뭐 음수와 양수를 분리하면 이제 258개의 익스프레션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값들은 전부 0과 1 사이의 값들로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익스프레션들의 조합으로 PSD라고 불리는 이제 값들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PSD를 저희는 포즈 스페이스 디포머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PSD가 476가지가 되고요. 이 PSD와 익스프레션을 합쳐서 총 734가지의 값들이 이제 링로직의 입력 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링로직에서는 이제 이 입력 변수들을 받아서 DNA에 저장된 수치만큼 각각 조인트의 움직임과 이제 코렉티브 블렌 쉐입, 여기서 코렉티브 블렌 쉐입이라는 거는 약간 보정하는 블렌 쉐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티드 맵,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주름 맵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수치들의 결과를 출력해서 이제 캐릭터의 최종적인 표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PSD에 대해서 간단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종의 보정 익스프레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두 개의 표정을 만약에 저희가 다 켰을 때 왼쪽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어퍼림 레이즈라는 표정은 입술을 위로 올리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코너풀이라는 표정은 이제 입술의 양 끝을 이제 잡아당기는 표정인데요. 그것을 단순히 마야에서 합치게 되면은 가운데 그림과 같이 이제 되게 부자연스러운 뭔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일종의 보정 역할을 하는 PSD라는 표정이 더해지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은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표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DNA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소스 코드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DNA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NA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스크립터 부분인데요. 여기는 캐릭터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담고 있고요. 뭐 캐릭터의 이름이라든지 이 캐릭터는 어떤 좌표기 위에서 돌아가는지 그리고 스케일은 어떤 단위로 되어 있는지 그것들이 디스크립터에 이제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데피니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각 메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이름과 각각의 인덱스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헤비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각각의 익스프레션들과 PSD들이 조인트나 뭐 블렌드 쉐입이나 아니면 그 애니메이티드 맵을 어느 정도 수치로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수치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로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오메트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순수한 그런 로우한 메쉬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버텍스의 좌표라던가 트라이앵글 정보라던가 스키닝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생략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비헤비어 부분 안에는 이렇게 조인트와 블렌드 쉐입 그리고 애니메이티드 맵을 얼만큼 움직이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데요. 앞에 그 익스프레션 변수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각각의 세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조작해 줘야 되는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디스크립터와 디피니션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에 대한 명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헤비어 안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어떤 우리의 캐릭터에 한정된 실제 데이터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디스크립터와 디피니션이 만약 동일한 데이터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비헤비어 안에 있는 값들만 바꿔줘도 저희의 캐릭터에 맞게 입맛대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메타휴먼 샘플들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디스크립터와 데피니션 부분은 큰 차이가 없었고요. 비헤비어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만 발견을 했었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에이다의 DNA를 뜯어낸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컨트롤 이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인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트랜슬레이션 XYZ 값들과 이제 로테이션 값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왼쪽에 컨트롤들을 조작하면 그것과 매핑되어 있는 가운데 조인트들이 이제 오른쪽의 값만큼 움직인다는 내용인데요. 뭐 저희가 A다가 아닌 뭐 케이지라는 휴먼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제 왼쪽에 컨트롤과 조인트의 매핑 부분은 A다와 다르지 않았고 이제 실제 오른쪽의 값들만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솔과 같은 캐릭터를 만들 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요. 뒤쪽에 이제 734개의 어떤 입력값을 받았을 때 그거에 맞는 이제 조인트의 움직임과 블렌드 쉐입 그리고 애니메이티드 맵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작업이 이제 저희의 주 업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우리 캐릭터를 위한 독자적인 DNA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 부분을 계산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DNA 수치로 넣어주게 되면 이제 저희 캐릭터에 맞는 DNA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야 플러그인으로 커스텀 DNA를 만들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했고요. 저희 이솔과 나이비스 같이 이제 여러 캐릭터를 제작할 때 이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존 DNA를 확장해서 이제 저희의 기존의 메타휴먼의 릭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독자적인 릭을 구성했을 때도 이제 DNA 데이터를 만들어서 릭 로직을 이용해서 돌려볼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734개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이런 얼굴 표정을 잡아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개발한 툴은 이제 표정을 각 얼굴 부위별로 이제 분리하는 툴이었습니다. 예시로 지금 양쪽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표정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해서 각각의 왼쪽 컨트롤, 오른쪽 컨트롤의 두 가지 컨트롤을 얻어낼 수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업할 때는 734개의 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 100가지 정도의 표정을 만들어서 이 분리 작업을 통해서 734개의 가짓수를 모두 작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한 부분은 이제 조인트 솔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왼쪽 표정에서 오른쪽 표정을 만들고자 할 때 저희가 조인트를 얼만큼 어느 정도의 값으로 움직여줘야 하느냐 그걸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의 리거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던 바스트 솔버라는 이제 솔버 툴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개량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타휴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만 해도 조인트가 한 서너 단계 이상의 하이어라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버를 하는데 이제 안쪽 조인트의 움직임과 바깥쪽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뭐 LOD별로 따로 계산을 해서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에 좀 조건들을 많이 넣어서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제작이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봐야 할 부분은 이제 퍼포먼스 캡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왼쪽 아래에 보신 것 같이 이제 이소를 실제 페이스는 배우가 연기를 하고 그 캡처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우가 짓는 표정만큼 이제 잘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잘 보이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떤 캐릭터가 불쾌한 골짜기를 넘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그려주는 것만큼이나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포먼스 캡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캐릭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말로는 참 쉬운 내용이지만 이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매우 복잡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저희는 이제 이솔 같은 경우 배우가 한 3명 정도가 캡처를 하는데요. 그러면 배우의 얼굴에 따라서 표정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맞춰주어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의 그날 상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가 그날 아프다거나 기분이 안 좋다거나 뭐 얼굴이 her숙해졌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날짜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배우의 얼굴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킹 장비에 달린 카메라도 이제 그 장비를 벗고 쓸 때마다 위치가 매번 바뀔 수 있고 또 장비의 민감도에 따라서 정말은 작게는 온도나 습도 그리고 전파 방해 요인들도 저희의 트래킹 퀄리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정말 단순하게 이제 원리를 표현한 그림인데 이제 개발 분야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뭐 정교화라는 단어로 더 익숙하실 겁니다. 분포가 이제 왼쪽과 같이 여러 가지 분포로 나타났을 때 이것들을 일관적으로 정렬하는 이제 과정인데요. 주로 이제 옵셋 캘리브레이션과 레인지 캘리브레이션을 분리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왼쪽과 같이 다양하게 들어온 데이터가 이제 그날 상황에 맞는 이제 데이터가 0과 1 사이에 약간 균일한 분포를 이루도록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돼서 이제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정말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실제 데이터의 형태는 더욱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균일하게 조정을 했다면 다음은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부분일 텐데요.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배우가 연기하더라도 우리가 그 캐릭터를 봤을 때, 아, 이 캐릭터는 같은 캐릭터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말을 합니다. 저희가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피처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형태의 근본적인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그니처라는 부분인데 그 캐릭터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로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피처라는 거는 캐릭터의 근육의 가동 범위라던가 입이 벌어지는 정도라던가 캐릭터의 골격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시그니처라는 부분은 뭐 캐릭터가 웃을 때 눈을 반쯤 감는다던가 입모양이 뭐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던가 어떤 캐릭터의 행동적인 특징들을 저희는 시그니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NMVP를 저희가 구성을 한다고 할 때 왼쪽과 같이 표정 데이터가 들어오면 저희 트래킹 데이터를 먼저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처를 부여하는 부분, 이제 타겟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저희의 캐릭터에 맞는 식으로 이제 커브의 범위들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브를 이제 모디파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캐릭터는 눈을 더 키워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커브를 조작을 해서 저희의 캐릭터에 맞게 이제 어떤 시그니처를 부여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작업된 표정 데이터들이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만든 커스텀한 DNA 파일을 기반으로 한 링로직의 입력 변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출력값을 바탕으로 저희의 캐릭터의 이제 실제 렌더링 되는 모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이제 이런 식으로 NMVP를 구성하고 있고요. 네, 각각의 뭐 뒤쪽에 많은 부분을 생략시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커스텀한 애님 노드를 만들어서 전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제로 인하우스로 저희 모션 캡처 스튜디오를 이제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배우가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마커를 붙이고 그리고 얼굴에는 이제 페이셜 트래킹 장비를 착용하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저 스튜디오는 저희 회사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고요. 저희가 직접 인하우스로 이제 스튜디오 구축을 하면서 이제 메타휴먼 관련 R&D를 할 때 정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입맛대로 R&D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머리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언리얼 엔진 안에 그룸이라는 이제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를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인데 제가 이제 분석해봤을 때는 이제 나이아가라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머리카락의 어떤 형태라던가 뭐 빛 반사와 같은 계산이라던가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관장하는 플러그인인데요. 그룸을 이제 올리면은 이제 프레임이 거의 한 10프레임 정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스트랜드 사이즈를 얼마나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샘플링 레이트는 어느 정도로 조절할지 이터레이션을 몇 번 돌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최적화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결과로 나온 퍼포먼스 캡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 이제 5년 반 넘었는데 지금 12월이니까 2개월 지나면 이제 6년 돼요. 6년이 영상 편집도 한번 독학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유튜브였는데 터진 거죠.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반응이 너무 좋았죠. 장르? 장르? 어 걸스? 살짝 걸리시한 거? 그래? 좀 라인 살리고 이런 거 되게 라인 살리는 거 당연하지. 아니야? 왜 당연한 거야? 네, 이런 거 웨이브 막? 그렇구나. 짧은 시간 내엔 조금 힘들 수 있으나 꾸준히 연습하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웨이브. 그렇죠. 다정님처럼 섹시한 웨이브가 나온다. 당연하죠. 웨이브? 근데? 저는 소주 팝니다. 소주파예요? 네. 그냥 소주. 그냥 소주? 기억이 끊기더라고요. 다음날 대신 숙취는 없어요. 숙취는. 근데 술 먹으면 살이 많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어제부터 금주 선언했어요. 네? 어제부터? 네,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번 이사를 가기로 했었거든. 그러니까 난 이미 계약금 100만 원을 넣었는데 거기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못 받는 거지 뭐. 이중 계약 되게 생겼어 지금. 헐.
아. 집주인이랑 따로 통화했는데 어.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이러길래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책임감도 없고 그래놓고 이제 너 알아서 해라. 어. 내가 싼 똥 네가 치워라. 어. 아,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네. 아유, 그렇구나. 아유, 어쨌든 올해는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래. 그래.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텍스트 페이스라는 걸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이버 클로바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TTS라고 불리는 텍스트 스피치의 경우는 이제 많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말을 하면서 얼굴에 표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사이버펑크에서 이제 했던 사례도 있고 뭐 이제 엔비디아 옴니버스에서 이제 텍스트 페이스라는 앱을 이제 공개한 적도 있었는데 뭐 한국어를 타겟으로 한 솔루션들이 이제 뚜렷한 이제 솔루션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메타 휴먼 기반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 리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너무 조인트가 복잡하고 메타 휴먼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들을 일일이 계산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완벽한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저희의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제 페이셜 트래킹을 AI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AI 팀에서 작업한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데모를 만든 영상인데요. 이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람의 얼굴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메타휴먼 에이다의 얼굴을 트래킹을 하기 위한 AI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입이나 눈같이 좀 큼직큼직한 것들은 예측을 잘 하고 있는데 아직 디테일한 부분에서 묘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떤 배우가 오더라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약간 느낌적으로 한 95% 이상 따라갈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까지 중심적인 R&D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휴먼을 제작하는데 정말 지금 많은 좋은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좋은 분들과 함께 또 작업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뭐 저희 이제 휴먼 개발에 이제 개발자와 아티스트도 많이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뭐 꼭 휴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많은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